최근 틱톡에 올라온 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죠.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에 교단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하는 영상인데요. 여기 어떤 학생은 수업 중에 우퉁을 벗고 큰 소리로 수업을 방해하네요. 와, 나 때 저랬으면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았을 텐데. 오늘은 우리나라 교실 풍경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교권 추락의 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옛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임금, 스승,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라는 말인데요. 5월 8일 어버이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만큼 스승의 은혜를 중시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몇 년 사이에 교단의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했는데요. 매년 접수되는 교권 침해 신고는 코로나로 대면 수업이 중단되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항상 2,000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의 양상도 점점 심각해졌는데요. 모욕, 명예훼손이 56%, 폭행이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수업을 방해하거나 선생님께 반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심각한 거예요. 2015년 이천에서는 수업 중인 선생님을 여러 명의 학생들이 빗자루로 때리는 영상이 공개되어 큰 파장이었죠. 와, 얘들은 지금쯤 뭐하고 살고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올해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생 1명 때문에 전교생과 학부모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문제의 학생은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온 첫날부터 덩치가 제일 큰 학생에게 찾아가 서열 정리를 시작해 친구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건 물론 수업 시간에 핸드폰 동영상을 크게 틀고 수업을 방해했는데요. 이를 제지하는 선생님에게 또 한번 막말을 하는데, 내 동생이었으면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놨을 텐데. 이런 교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게 더욱 큰 문제점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을지 걱정해야 하는 판국입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이 받은 처분은 기껏해야 출석 정지가 가장 많았고, 전학이나 퇴학을 제외한다면 문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제재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이는데요. 문제 학생들이 출석 정지 받으면 오히려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할 거고, 각종 봉사나 교육은 그냥 건성건성 듣는 둥 마는 둥 할 게 뻔하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문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선생님과 어쩔 수 없이 같은 교실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겠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흐리는 건 물론이고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니면서 여러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리는 꼴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문제 학생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반면 지금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체벌인데요. 우리가 살았던 과거는 폭력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그 시절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죠.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조곤조곤 타이르기보다는 매로써 다스렸습니다. 그 방식이 학교 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맞았습니다. 학생이 잘못해서 맞는다는 건 당연한 사회 분위기였고 그 누구도 이에 쉽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삐뚤어진 학생을 선생님이 사랑의 매로써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마땅한 선생님의 도리라고 여겨졌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억울하게 맞아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소 2000년대까지 학창시절을 지냈던 분들은 한 번쯤 체벌을 경험해봤을 텐데요. 각 학교마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릴 악명 높은 선생님들이 있었죠. 걸렸다 하면 엉덩이에 피멍이 들 때까지 몽둥이 찜질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시작으로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학생들의 인권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전면 금지되었고 두발 자유, 야자 폐지 등 그동안 억눌려왔던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때리면 안 되죠. 여러 교육 전문가들도 체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벌을 안 하니까 문제 학생들이 더 이상 선생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문제 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어버렸어요.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폭언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주먹까지 듭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는 겁니다. 선생님은 나를 때릴 수 없다는 걸. 애초에 소위 막 나가는 학생들을 말로 타이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요? 교권이 침해당했을 때 학교와 선생님 측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교권 침해 상황에서 소집될 수 있는데요. 폭행, 성희롱, 불법 촬영 등의 내용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되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들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부터 심하면 전학이나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그다지 효과적인 제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봉사하는 거야 설렁설렁 쓰레기 줍고 끝날 수도 있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듣는데 특별 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출석 정지는 오히려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할 거고 학급 교체나 전학은 그저 폭탄을 다른 반이나 다른 학교로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퇴학 처분을 내리기엔 문제 학생이 학교를 떠나 사회에서 저지를 비행을 생각하면 퇴학도 능사는 아닙니다.
문제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개입해서 문제 행동을 막고 해당 학생들에게 잘못을 인지시켜야 하는데 이미 상황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제재를 가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이 들고요. 결국 문제 학생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화시키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